자, 첫 번째 지문 해설 강의로는 가장 어려웠던 거 가져왔습니다. 예, 그쵸. 우리 철학 지문. 지금 오답률 탑 10에 무려 4문항이나 들어있어요. 이 얘기는 윤리학이라는 소재도 낯설다. 또요. 이 안에 전제와 결론이거든요. 전제와 결론을 연결하면서 읽는 것이 약하다. 이 두 개의 약점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걸로 보입니다. 자, 현장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갔는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개념 시즌 혹은 기출 시즌의 것들이 어떻게 녹여들고 있는지, 녹아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이렇게 풀었어요. 시작.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일단 화제죠. 뭐 얘기할 건가 봐. 선과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선이나 올바름 이런 걸 도덕 용어라고 말할 건가 봐요. 도덕적인 단어들. 이것이 무엇인지 해설하고 설명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거래요. 다시요. 전통적 윤리학 뭐 하는 애라고요? 1. 일단 도덕 용어가 무슨 뜻인지 해명을 좀 해보자. 그리고 그걸 토대로 뭐 하자고요? 그걸 옳다 그르다를 판정할 수 있는 근거 찾아보자. 요거죠. 딱 들어도 어렵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나한테는 옳을 수 있는데 남한테도 옳다라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다?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딱 시작하자마자 보통 아니네. 계속. 그러나 자,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답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 그럼 어떤 답을 못 찾았을까? 글쎄, 계속 이러한 상황에서 정리죠. A어는 오 됐다. 항상 첫 문단의 끝 두 줄. 앞으로의 모든 전개 방향을 보여주니까 신경 쓰라고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A어는 A어 뭐라 했을까?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약간 다르죠? 도덕 용어랑 달라요. 용어는 그냥 선, 올바름. 그 옳고 그름에 관해 뭘 할 수 있어? 문장을 쓸 수 있어요. 무엇은 옳다. 그렇죠? 여기죠.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그럼 문장을 쓸 수 있어요. 그럼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 같은 말, 즉 참이냐 혹은 거짓이냐 둘 다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이런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대요. 그러니까 진리적 합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진리적 합성이 뭐라고요?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것. 진리 말 그대로. 됐어요?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성질이 없대요. 뭐가? 도덕 문장이. 야, 미치겠다. 앞으로는 무슨 얘기해 줄 것 같아요? A어요. A어의 견해를 얘기해 줄 거라는 건 다 짐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도덕 문장이 참이나 거짓이라는 성질 자체를 갖지 않는데 이 얘기할 거라는 건 다들 머릿속에 있어요. 다만 1문단의 내용이 정리됐나요? 선생님 늘 얘기하죠. 문단 넘어가기 전에 내가 뭘 읽고 있는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와 예측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측은 이거고 앞으로 이거 설명할 거고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윤리학에서는 뭘 했는데 야, 일단 우리 용어 좀 해명해보자. 도덕 용어가 뭔지 좀 설명해봐. 두 번째, 그걸 바탕으로 그걸 토대로 뭐 좀 해봐. 그 문장 어떤 뭐 옳아, 뭐 그러, 틀려 이렇게 말했을 때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좀 가져와봐.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다. 못 찾았고 이런 상황에서 A어의 주장이 나왔죠. 관계는요.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A어가 이런 상황에서 야, 도덕 문장은 참거짓을 못 따져 이렇게 말한 게 위에 있는 것과 어떻게 관련되지? 엮으신 분 있어요? 답을 못 찾았는데 A어가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답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1문단에서 의문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제대로 붙여 읽으셨어야 되죠. 저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붙여봤어요. 아, 무슨 말이지? 용어에 대한 해명을 만약 못했다면 이 용어가 뭔 뜻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객관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 근거가 없는데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 찾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A어도 그거 못 찾아 라고 말한 거 아닐까?
쌤이 뭐 한 거예요? 위랑 아래를 붙여 읽으면서 둘의 관계가 아마 못 찾았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관계를 정리했죠. 그리고 A어를 읽으면서 추가적으로 더 이해가 되면 감사한 거죠. 됐어요? 1문단에서 이 정도로 좌표 잡았어야 합니다. 선생님, 1문단에서 해야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1. 화제. 2. 뒤에 두 줄 보면서 앞으로 할 얘기 예측. 3. 붙여 읽으면서 그러나 끼고 그래서 답을 찾았대 못 찾았대 붙여 읽기. 3개 중 어디가 안 됐나요? 검토해 보십시오. 안 됐으면 어떡해요? 아이 뭘 어떡해. 그러나 놓으면 앞뒤 뭐가 뒤집혔나 신경 써야지. 자, 그 다음이요. A어는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일단 도덕 문장 아니고요. 범위가 뭐 돼요? 훨씬 커지죠. 이 문단이 시작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첫 줄에서 좀 신경을 썼을 거예요. 무슨 얘기로 화제가 흘러가나 보죠. 일단 모든 문장이에요. 진리적 합성이 있는 참고지 따질 수 있는 애들. 걔들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 그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다시요. 이건 하니까 잠깐 쉬어볼게요. 분석적 문장이 뭐라고요? 그 문장 안에 단어가 있어. 그 단어에 뜻이 있어. 그 뜻을 통해 이 문장이 뭔지 검토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래요. 아니면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스톱. 두 번째죠. 경험적 관찰. 관찰하면 경험한 거지 뭐. 봤어 네가. 봤더니 그 말이 맞다.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문장. 어떤 게요? 진리적합성을 갖는 문장들이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스톱. 자, 이건 아까 했던 주장이죠. A어의 주장 뭐? 도덕 문장은 진리적합성이 없어. 왜? 진리적합성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되니까? 1. 분석적이거나 2. 종합적이어야 하니까. 그쵸? 이래야 진리적 합성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건 대답해 주세요. 앞으로 할 얘기.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을 거예요. 도덕 문장은 종합적이지도 않을 거예요. 왜? 지금 이 둘 어떻게 연결했어요? 이거나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죠. 1, 이거나 2. 둘 중 하나만 돼도 진리적 합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1도 안 되고 2도 안 돼야만 진리적 합성이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미 1도 안 되고 2도 안 된다는 얘기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면서 계속 가볼게요. 그 얘기 하는지.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끝. 봐봐. 1. 분석적인 거 안 돼. 왜? 기존에 그렇게 따졌었거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예를 들어 선은 A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게 분석적인 문장이려면 자, 분석적인 게 뭐였죠? 용어 정의를 통해서 검증이 돼야 돼. 어떻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로인 A가 예죠.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즉 서술어가 선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쌤? 예를 들면 이거지 뭐. 선 안에 A가 있어야 돼. 그 얘기는 선이라는 용어, 단어의 정의를 분석해봤어. 검증을 해봤다고. 이 용어가 뭔지. 그랬더니 거기 안에 A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선 안에 A가 들어있으면 선은 A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이잖아. 그치? 좋아요.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선이라는 도덕 용어죠. 이 도덕 용어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안에 선 안에 다른 거 없다. 단순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적이지 않대요. 됐어요. 예상했던 대로 1을 부정했죠. 1 안 돼. 예, 도덕 문장은 1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일단 기존의 논의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기존의 논의에서 왜 안 된다 그랬죠? 그치. 선은 그 안에 내포한 다른 개념이 없다. 그 안에 다른 개념이 없다.
됐어요? 그 다음이요. 그렇다고 해서 선이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인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래요. 스톱. 선이 뭐야? 라는 문장을 딱 봤어. 우리가 선이 뭐야? 선은 저거야. 선은 나야. 선은 신이야. 뭐라고 말을 하든 내가 가서 보니까 아, 저게 정말 선이구나. 검증을 보고 관찰해서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해도 딱히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아, 좋은 행동이야. 선한 행위야.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저게 선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무언가 알 수 없어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죠? 그래서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뭘 부정한 거예요? 이를 부정한 거죠. 신경을 딱 써야 돼요. 선생님, 이인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 말에서 신경 써요. 접수고 좀 신경 써.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신경 썼어야죠. 이 안 된다고요.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어요. 자, 됐네요. 이도 안 됩니다. 왜? 선은 우리가 경험하거나 같은 말 뭐? 감각할 수가 없거든요. 됐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 이유를 토대로 진리적 합성이 없다라고 이제 근거를 준 거예요. 이 문단이 이제 끝났는데 넘어가기 전에 항상 내가 뭘 읽고 있는지 위에서 끌어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뭘 읽고 있습니까? 이거 안 보여요? 전통적인 거. 에이어의 주장 뭐? 그거랑 달라. 왜? 근거 여기 있죠. 그쵸? 근데 분석적인 문장이 결국 뭐예요? 그 개념의 정의 안에 무언가가 내포돼 있다. 용어의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서는 용어 자체를 판명했다 안 했다를 모르겠고요. 이 밑에서는 이제 얘가 단순 개념이라 그 안에 개념이 없다. 이렇게 설명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용어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또요. 종합, 경험적으로 봤다라는 거잖아. 내가 봤어. 봤다는 건 선시 2번? 아, 선시래. 여기 전통의 두 번째 근거 뭐? 객관적인 근거를 찾자라고 했는데 결국 내가 볼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나는 주관이잖아. 그럼 세상에 있는 건 뭐야? 객관이잖아. 그치? 그럼 나는 주관이야? 저건 객관이야? 그럼 내 밖에 객관 볼 수 있는 게 없어. 이것도 안 됐단 얘기죠. 되셨어요? 그래서 사실 에이어의 주장,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정리가 끝나셨어야 되고 문단 넘어가기 전에 이게 대체 앞의 내용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고 잠깐 이어서 읽어보면 결국 용어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진리적 합성을 갖출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렇게 붙여 읽으시면 됐죠. 그럼 이제 사실 끝나버렸잖아. 1문단에서 의문을 가졌던 여러분 우리 왜 독서론에서 흔히 얘기하잖아요. 독서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문제 해결하는 게 지금 끝났잖아. 처음에 문제? 해결 끝. 새롭게 읽어야 되죠. 네. 본인이 이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아, 내가 가졌던 질문이 해결됐다. 그럼 이제 다음에 무슨 질문 할까? 아, 혹시 아까 이 내포 걸리적거리셨던 분들 여기 어디 있지? 이거 지난주에 우리 수업해가지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 이따 한 번 더 정리는 해드릴게요. 내포는 어떡하죠? 이건 조금 이따 정리해드릴게요. 선은 A다. 이건 독서 공부가 필요해서 잠 빼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일단 3문단 넘어왔을 때는 현장에서 계속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첫 줄에서 집중 빡 하는 거예요.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가진대요. 요약해보자. 정서적 의미 뜻이요? 내 감정, 네 감정. 감정이죠, 정서. 오케이, 그래서요. 이게 에이어의 주장이래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건 오해래요. 그리고 이런 오해는 도덕 용어, 얘들아 문장 아니에요. 그 문장 안에 쓰인 용어, 단어가 용법이 두 가지인데 그걸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대요. 스톱, 정리 좀 하자. 자, 요 문단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 얘기 뭐예요? 에이어는 도덕 문장을 진리적 합성이 아니라고 갖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뭘 갖는다고요? 정서적 의미를 가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일단 정서적 의미가 뭔지는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자 진리적 합성을 갖는 거 이 잘못된 생각이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오해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마치 참거짓이 있는 것처럼 오해해. 왜 그럴까? 일단 분석을 했었잖아, 이미. 분석적 문장도 아니고 종합적 문장도 아니라서 진리적 합성이 없어. 없는데도, 즉 참거짓을 따질 수 없어. 근데도 왜 이런 오해를 할까? 이 오해의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좀 말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무단횡단은 나빠, 음주운전은 나빠 이렇게 말했을 때 듣자마자 어때요? 맞아, 화나 이렇게 되잖아. 정서를 불러일으킨다고요. 됐어요? 근데 이런 거에 어떤 참거짓을 따질 수 있냐라고 할 때 누군가는 따질 수 있는데 누군가는 그거 따질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쨌든 A어는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럼 왜 우리는 그걸 따질 수 있다라는 오해를 할까? 볼게요.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쓸 수 있고요.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쓸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감정은 뭐 이거겠죠? 근데요.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 방금 얘기한 거 무단횡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것은 적은 거야. 나빠 뭐 이렇게 적은 거죠.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대요. 만약 나왔네. 도둑질은 나쁘다. 예시 그대로 붙여보세요.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요거 설명이죠. 그러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끝. 뭐요? 도덕적 옳고 그름에 관한 걸 얘기하는 게 무슨 문장이에요? 도덕 문장이죠. 지금 그거 끌어와야 돼요, 위에서. 도덕 문장이 무엇에 대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즉 용법 생각해봐요. 용법 2개 때문에 오해가 있었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법은 1이에요, 2예요. 2죠. 1은 맞는 용법인 거고 2. 얘가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네요. 얘는 도덕 문장이 아닌데 도덕 문장인 척 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생각에.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제가 늘 얘기하죠. 따라서 나오면 정리죠. 내가 아무리 산만하게 읽어도 정리 문장을 읽을 때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글이 쫙 감겨야 돼요. 여기서. 앞에서 이게 도덕 문장이다라는 걸 못 알아들었어도 이 뒤에서 이 문장은 하고 지시할 때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고 붙여 읽으면서 그래 도덕 문장 아니라고 이걸 오해했다는 거네. 여기서 정리가 끝나야 돼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대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오해가 일어나는 이유 용법 때문입니다. 용법이 몇 개래요? 2개. 하나는 뭐? 진짜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 표현적 용법. 2번째는 뭐? 기술적 용법. 근데 이 중에 도덕 문장은 뭐? 얘는 돼요. 얘는 안 된다고요. 됐어요? 기술적 문장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일단 실제로 사실을 적은 거기 때문에 도덕 문장의 종류가 아니고요.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사실이니까 경험적으로 검증도 돼요. 그러면 이 말을 보는 순간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기서 끝내는 분도 있고 좀 더 이제 용량이 커서 앞에 얘기가 잘 떠오르는 분들 있죠. 그럼 이거 여기로 가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종합적인 사실. 어찌 보면 경험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이다. 그럼 이거는 참거짓을 따질 수 있고 도덕적인 문장은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붙여 읽으면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뭐 무리면 하지 마요. 어차피 중요한 건 이 3문단의 주제가 뭐예요? 오해가 있어서 원래는 정서적 의미만 되는데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오해를 한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오해가 있다? 얘 때문에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거다. 근데 아니다. 얘다 답은. 감정이다. 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건 도덕 문장 안에 있는 뭘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도덕 용어의 성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어의 사용법. 거기만 화제 놓치지 마시고요. 물론 용어가 문장 안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도덕 문장, 도덕 용어가 크게 구분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확히는 좀 다르니까요. 계속 가볼게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 어느 쪽 얘기예요? 이거 안 된다며. 그럼 얘 된다는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이 무거우면 뒤가 되게 빠르고 편안해져요. 지금부터 봐요. 감정을 표현한 거라면 사실 기술한 거 같은 말 아니에요 방금? 사실 기술한 거 아니야. 감정 표현한 거야.
그래서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건 감정을 담아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네가 도둑질을 했어. 나 진짜 실망이야.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같다고요. 됐어요? 예시죠, 그냥. 그래서 그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는 없다. 자, 얘기해 볼게요. 도덕 문장은 감정 표현이죠. 그러면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는 누구예요? 나! 그럼 나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얘들아, 우리가 감정은 누구 거예요, 당연히? 내 거! 기분 누구 거예요? 내 거! 지금 심리 어때요? 그래, 다 내 거라니까요? 즉, 내 거 아닌 나로부터 떼놓고 독립적으로 저기 존재하는, 다시 말해볼게요. 아까 썼던 단어인데. 내 거 말고 밖에 있어. 객관적인 거. 그럼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할 수는 없어요. 이거 그럼 앞에 있는 뭐랑 같은 말이에요? 사실을 기술한 건 아니다. 같은 말인 거예요. 계속 이제 시간이 줄죠. 이는 자 결론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인 주장이지만 스톱. 뭘 부정했는데? 글 끝나기 전에 생각해. 얘들아 제발 정리 문장에서 힘 풀지 마요. 힘을 푸니까 내가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내가 제대로 읽었는지 알고 싶으면 정리 문장 이는 따라서 결국 나올 때 쫙 줘요. 집중해. 무슨 말이지? 신경 쓰라고요. 읽는 순간 알겠다. 아, 이거 뭐 부정한 거예요? 객관적 근거 있어. 그 용어 해명 제대로 할 수 있고 객관적 근거 있어. 일로요? 그 용어 감정 용어거든? 근데 그거 객관적인 근거랑 다른 거야. 그게 안 돼. 이 말이죠. 되셨어요? 그렇구나. 객관 아니라고요. 그래서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선구적인 측면이 있대요. 새로운 사고 뭐 주관 감정의 영역을 열었죠. 됐어. 그래서 전통하고 대비한 거 맞고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어떻게 정리했어요? 쌤은 사실 현장에서 선생님 현장 시험지 본 친구들 있거든요. 그 쌤이 그게 올려놨죠. 현장 시험지. 맨 끝에 이렇게 써놨잖아. 객관 아님, 주관임 이렇게. 예, 글 전체를 간추리는 좋은 방법이죠. 이게 뭘 읽었지? 딱 생각하면 결국 객관적일 수 있니? 아니, 난 주관적인데? 감정이야. 객관적이면 참고지를 따져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니야. 내 감정에 대해서는 뭘 참고지를 타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지. 그쵸? 요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글이 이렇게 간추려졌습니까? 간추리는 과정에서 제가 한 게 뭐냐면요. 이제 어차피 각을 끝나서 낙을 가기 전에 이제 공부해야 했던 요소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예요. 간추리는 과정에서 한 거. 객관, 주관, 항대립적 요소 썼죠. 대립항의 요소를 어디다 써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요약할 때 써요. 보통. 왜냐하면 어떤 정보는 관계가 있잖아. 봐봐. 얘랑 얘랑 반박이잖아. 비판이잖아. 그치? 답 못 찾아서 다른 거 한 거잖아. 그럼 그 관계를 간단하게 간추릴 수 있을 때 좀 쉬운 단어 쓰면 편하지 않아요? 어차피 반대되는 관계인데 뭐가 반대되지? 아, 객관, 주관이래. 이러면 편하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간추림을 위해서 대립항을 쓴 거를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한테 좀 어려웠을 만한 말이 여기였어요. 아까 말한다고 했던 거. 여기인데 이문단인가요? 제가 지금 이문단이네요. 이문단에 여기 선은 A다라는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뭐 개념 속에 내포되어 이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로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안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맨날 하는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주어가 우유야. 우유는 초코우유이다. 이 얘기예요? 우유가 초코우유야? 아니잖아.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초코우유는 우유이다. 이건 맞죠? 초코우유는 우유이다. 맞죠? 이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수로 A, 우유라는 성질이 주어 초코우유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죠. 오, 특이하죠? 뭐예요? 이 내포? 잘 보셔야 돼요.
주어선 안에 A가 내포되어 있다. 개념의 크기로 따져볼게요. 누가 더 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세요. 누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얘가 상위 개념이에요. 누가 하위 개념이죠? 얘가 하위 개념이에요. 우유 안에 초코 우유가 있겠죠.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그림도 안 틀리잖아요. 우유 안에 초코 우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이 뜻으로 읽히진 않죠, 지금. 우유는 초코 우유이다 이렇게는 안 읽히죠. 자,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상하 개념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대상들, 종류를 분석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거 안에 이런 종류 있어. 근데 지금 이 내포라는 단어, 개념 속에 이런 뜻, 의미, 속성이 들어가 있어 라는 뜻이잖아요. 내부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하위 개념인 얘, 밑에 있는 구체적인 개념인 얘가 상위 개념인 일반적 개념을 가져가요. 내포돼 있어요. 얘가 좀 구체적이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내포라는 말을 보고 엉뚱하게 얘 안에 얘 있지라고 종류로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선 안에 어떤 속성, 특성이 있는 거지라고 이거 좀 지워서 쓸게요. 잘 안 보이시겠다.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속성으로 분류해서 글을 읽으시면 제대로 읽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 좀 조심하세요. 선생님,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이거 우리 언제 했어요? 1월 첫 주, 1월 셋째 주, 그리고 지난주 특허권 할 때. 그치?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마 6평 치실 때 여기가 막힌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 지난주에 했잖아. 지난주에 했는데 이거를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하 개념이 속성일 때 저렇게 내포라는 표현 쓴다. 그럼 뒤집힌다. 이것만 좀 더 공부할 요소로 챙겨두세요. 자, 그럼 독해 끝났고요. 낙을 안 풀어요? 문제 좀 풀고 오자. 풀 수 있는 건 푸는 게 낫죠. 왜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발문 살짝 보지 않아요? 읽고 살짝 발문 봤을 때 가글만 단독으로 나온 문제 있으면 푸는 게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낙을 읽고 나면 까먹을 거니까.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만큼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제 현장본 보셔도 아시겠지만 진짜 이해 안 될 때 속도 조금 높일 때 단어 한두 개 적는 게 다예요. 속도 조금 늦출 때 단어 한두 개 적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정리가 없으니까 그냥 가를 빨리 푸는 게 나아요. 한번 1번 볼게요.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 가능하다. 무슨 뜻이에요? 도덕 용어를 사실에 대한 기술, 세계에 대한 사실을 적었다. 그걸로 사용하면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도덕 문장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런 친구들 있어요. 도덕 용어랑 도덕 문장 구분 못하고 읽은 친구들 있죠. 그러면은 이제 선지 1번부터 말리는 거거든요. 그건 처음부터 조심하셨어야 돼요. 처음부터 조심하셨으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셨어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1문단 날려있는 습관 버리세요. 꼼꼼히 읽으세요. 1문단. 2번 표현적 용법 요거죠. 이제 얘가 2였으면 얘가 1이죠. 감정. 이런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그쵸? 감정이잖아요. 표현은 감정이에요. 어디 갔니? 여기. 그 다음 선지 3번 주어와 수어. 뭐 선은 A다. 여기가 수어, 여기가 주어. 이 둘의 의미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아까 의미 속성, 내포죠. 내포의 관계가 있으면 어떤 문장을 그렇게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이다. 네, 내포, 의미 관계를 통해서 분석한 거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4번. 도덕 용어의 용법 1하고 2 있죠.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너무 내려가지. 기술하냐 아니면 표현하냐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데 기술하는 사실이 있고 마치 그 사실이 종류가 여러 개인 것처럼 이런 얘기는 너무 들어갔죠? 관련이 없어요.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 도덕 문장의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저희 지금 오해가 이 글에 중요한 내용이었죠. 뭐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한대. 즉 이 때문이죠. 이 때문에 오해하는데 이는 사실 기술이니까 도덕 문장 아니고 버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때문에 오해한 거야. 이렇게 놓으면 돼요.
선지 4번이 틀리고요. 공부를 할 때 이제 오답노트 끝나고 나서 이거를 정리하실 거예요, 분명히. 오답노트 끝나고 내가 혼자 공부해서 정리를 할 때 뭘 가져가야 돼요? 봐. 1, 2, 3, 4, 5. 보고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생각해. 뭐예요? A어가 1. 분석도 안 되고 종합도 안 된대. 참거짓 안 된대, 도덕문장은. 근데 그런 오해 왜 한대? 용법이 1이 있고 2가 있어서 그렇대. 그 중에서도 2가 오해래. 문제를, 선지를 한번 이렇게 쭉 읽는 것만으로도 어떤 효과가 나요? 글이 정리되죠. 산만하게 읽은 글들이 문제를 풀면서 더 정리가 잘 돼요. 그러니까 문제랑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이게 내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서 자꾸 선지를 통해서 글에 대한 정보를 다시 뽑아내고 다시 정리하고 이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선생님 그걸 잘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평소에 이거 정리하는 습관 들이시고요. 자꾸 못하면 매번 문장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럼 25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게 시간 내에 못 풀잖아요. 정리하는 습관 들이시고요. 잘 그렇게 정리하면 뭐가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집에서 그 옷장 정리 안 해봤어요? 엄마가 그런 거 엄마랑 아침에 이런 신랑이 안 해봤어요? 엄마 양말 어딨어? 엄마 나 여름옷 어딨어? 그럼 엄마 되게 귀신같이 기억하시죠? 야, 그 2번째 서랍에 있어. 여름옷? 야, 그거는 5번째 서랍에 있다? 자기가 정리 안 하면 그때 엄마한테 물어보잖아. 엄마! 5번째 서랍 찾았는데 없어! 꼭 엄마가 찾아야만 다시 있죠. 왜? 본인이 정리하셨으니까. 여러분, 시험도 똑같아요. 네가 정리를 해야 네가 찾아요. 네가 정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찾아요, 정보를. 아시겠어요? 네. 정리하는 습관 들이세요. 그거를 손으로 쓰진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머리에 쓰시는 거고요. 간단한 메모는 뇌에 새겨지는 데 도움을 주니까 메모하는 거 오케이. 다만 평소에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하는 건 평소에 공부할 때 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난이도가 엄청 쉬워져요, 그러면. 아직 안 읽었으니까 읽은 거 토대로 풀어볼게요. 와, 되게 고맙지 않니?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견해를 작성해보재. 그래놓고 객관적인 사실, 도덕적 사실이 있어. 도덕적으로 이건 사실이야. 참 거짓을 따질 수 있어. 객관적으로 있어. 전통적인 애들은 옳다, A어는 옳지 않다겠죠. 왜? 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뭐가 있으니까? 객관이 있으니까. 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는 다 뭐니까? 감정이고 주관이니까. 이렇게 풀려버리죠. 그 다음 그럼 도덕 문장은 참거짓이라는 속성을 A어는 갖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참거짓이라는 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1 아니면 2여야 돼. 근데 거꾸로 다시 반대로 말하면 얘는 1도 안 되고 2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이 말이죠. 그래서 3 않기 때문이다. 이것까지 다 맞는 말이에요. 뭐 그 밑에 이제 힌크스는 아직 안 받고 그 다음에 정권긍정식 얘기하는데 아직 안 읽었잖아요. 못하죠. 여기까지는 그냥 1, 2, 3이 맞구나 하고 끝난 거예요. 선지 3번 보시면서 힌트를 좀 얻으셨어야 돼요. 뭐? 아까 얘기할 때 1이거나 2면 얘야. 그러니까 나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니까 얘가 아니야. 이렇게 뒤집어 말하는 거 좀 탁 잡아내셨어야 됩니다. 선생님 그게 잘 안 돼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이거 문장 바꿔 말하는 거 어디 있어요? 1월 둘째 주 데뷔 문장들 모아놨을 때 엄청 훈련시켰었어요. 현장에서 그냥 무의식 중에 툭툭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뭐 지문 여기서 시간 다 쓰고 뒤에 지문 날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세요 평소에. 그 다음에 기억은 아직 안 읽어서 해결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보기 문제인데 현장에서 저는 사실 풀 수 있는 선지를 풀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어제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중간에 보기까지는 소화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이따가 낙을 하고 할게요. 돌아가자. 이젠 낙을입니다. 자, 낙을 나오면 가글을 다 까먹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끊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꼭 생각하세요. 돌아오기 전에 내가 방금까지 뭐 읽었지? 이렇게. 그래서 객관 아니고 주관이래까지 읽은 거죠. 계속.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해요. 학문이 달라요, 지금. 윤리학에서 무슨 말을 하면 논리학에서 이상한데? 왜 그렇게 말하는데?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그게 그냥 비판 깐게 된다는 거죠. 쟤 왜 저래?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그래? 그러면은 일단 어떤 견해를 논리학적 관점에서 깔까? 볼게요.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준다. 정리.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입니다. 라는 논증을 전권 긍정식이라 한다. 반갑죠? 18학년도에 나오지 않았나요? 19학년도인가? 18학년도 같은데. LP 나왔던 지문이요. 전권 긍정식 이거예요. 우리 아주 찐하는 사랑 얘기. 나이면 너이다. 어머 어떡해. 나이면 너야. 어머 일심동체 이런 건가 봐. 그래서 나야. 그러면 따라서 너야. 이 얘기죠. P면 Q야. 근데 P가 맞아. 이게 충족되면 얘야. 근데 P가 맞다니까? 그럼 P면 뭐가 남아? Q가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이 정리식 어떻게 정리한 거예요? 18학년도 수업할 때 했잖아. 뭐 논리학 지문은 웬만하면 간단하게 그려요. 왜? 수학처럼 푸는 거예요. 왜 오죽하면 논리 퍼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논리학의 문장 의미를 막 파고들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참이냐 거짓이냐만 따지는 거라니까요. 야 일단 그린 거예요. 논증인데 이렇게 나오면 결론이 이거라고? 전제, 결론 이렇게 나눴어요. 선생님 이게 안 돼요. 죽일 거야. 이런 그림이 안 돼요. 야 이거는 내가 수능 특강 그 EBS에서 찍을 때도 했어. 딱히 기출이 아니어도. 해도 간단하게 앞으로 배우면 돼요. 다음. 자 전권 긍정식은 P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여기를 전제로 놨죠.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에요. 그러면 결론 Q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이래요.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 얘는 반드시 참이 된대요. 나이면 너야, 나야, 그럼 너야. 반드시 참이 된대요. 그래?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타당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래요. 타당하다는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제 두 개 합치면 결론 나온다. 이렇게 바꿔 읽으면 되겠죠. 그런데 논리학 얘기예요, 지금.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 스톱! 지금 뭐가 충돌해요? 하지만 뭐가 충돌해요? 하나는 단독, 하나는 조건문의 부분. 문장 혼자 쓸 때 혹은 그 문장 안에 일부로 쓸 때 뭐가 다르대. 한 놈은 감정이나 태도지만 한 놈은 그렇지가 않대. 다시. 귤은 맛있다. 귤은 맛있죠. 제가 지금 뭐 했어요? 제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했잖아요. 귤? 맛있지? 감정 태도.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와닿지 않아요? 그쵸. 논리학 문장은 약간 논리학적으로 쓰니까 와닿지 않는데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쓰지 않을까? 야, 저 귤 맛있더라. 그래? 맛있는 귤 비싸지 않나? 이런 식으로 쓰죠, 보통. 오케이? 그죠? 그래서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오케이. 이렇게 조건문의 뭐? 일부가 됐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시 드니까 앞에 원칙이랑 붙여 읽죠. 또 하나? 지만 나오니까 앞뒤 뭐가 충돌하는지 생각하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우와, 야, 그렇지 않다가 이 말이었구나. 선호, 감정. 단독으로 쓰면 표현하던 애가 여기 부분으로 쓰면 표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나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라고. 지금 이거 논리학 얘기했죠. 논리학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P에 대한 얘기. 거기가 윤리학의 특정 견해랑 연결된다는 생각이 혹시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야, 이게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해 하는 순간 감정이네? 감정? 감정? 아, 윤리학의 이 견해를 까고 있는 거구나.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구나. 왜? 얘는 감정이에요. 근데 얘는 감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해
논리학, 전권긍정식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니네 말대로 하면 전권긍정식이 성립을 안 해. 이거 어떡할 거야? 라고 물어본다고요. 왜? 얘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얘는 감정을 표현하면 둘은 같은 문장이 아니니까요. 되셨어요? 선생님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P랑 P 다시로 써서 읽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얘기하는 게 P면 여기 있는 애는 P 다시다. 이렇게 다른 애니까 이렇게 나눠서 읽기는 했어요. 그래도 아직 뭐 글이 완벽히 장악이 안 됐을 테니까 좀 더 볼게요. 이해. 자, 결론. 이해 뭘 연결해준다. 전권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이거 단독이죠. 밑에 있는 P예요. P. P면 Q이다의 P. 얘는 부분이죠. 그 P와 P다라는 단독의 P. 내용상의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얘랑이랑 안 같다니까요. 그러면 전권긍정식인데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의 참을 보장하지 않아. 즉 논리학에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못해요. 타당성이 없어져요. 됐어요? 왜? 다른 말 가지고 같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렇다는 생각이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대요. 아, 비판한 거죠. 그렇구나. 지금 A어의 관점을 누구의 입장에서 이쪽으로 뺄게요. 그렇게 참거짓 따질 수 없는 도덕 문장을 썼어. 그래서 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전권긍정식은 항상 타당해야 되거든. 반드시 참이어야 돼. 근데 네 말대로 했더니 이 P랑 이 P-가 달라서 이걸 끌어내릴 수가 없더라. Q로. 요거를 이제 비판한 거죠. 됐어요? 아, 근데 선생님 귤이 맛있다가 감정인 건 알겠는데 귤이 맛있다가 저 조건문 안에서 감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어려워요. 그치? 그래서 좀 맥락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맥락이 필요해서 이 예시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갈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현장에서요. 근데 바로 뒤에 나오더라고요. 전권긍정식인 하고 볼게요. 표절이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P이면 Q이다. 표절은 나쁘다. P이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Q이다. 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니까요. 논리학자들도 말하잖아요. 뭐? 야, 우리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내려가면 원래 타당한 거라니까? 그런데 의미를 잘 생각해 봐라. 직관적으로 훅 보지 말고 깊이 있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 표절은 나쁘다. P가 감정을 표현한 거 아니냐. 아유, 저 새끼 표절을 하다니 나쁜 새끼. 이렇게 감정을 표현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젠 타당하지 않아지죠. 왜? 직관적으로 볼 때는 P랑 P가 똑같이 생겼지만 실제 의미를 따져볼 때는 얘는 뭐가 되고 아까 한 말 주관 감정이 되고 얘는 그게 아니라면서요. 아닌 그게 뭔데. 딱히 그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쌤이 그래서 한참 생각을 했어. 현장에서. 이게 아닐 때 가져올 수 있는 말이 뭘까? 굳이 따지자면 앞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 뭐? 봤을 때 용법, 나쁘다라는 용법이 표절이 나쁘다면 경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사회적 사실로서 기술한 건가? 요 생각이 좀 따라오게 되는 거죠. 확답은 못해요. 왜냐면 딱 뭐다라고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다만 붙여 읽을 때 적절한 맥락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의미가 같지 않다라고 말할 거라면 저는 그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얘는 주관적으로 내가 아유 싫어 아유 나빠 한 거라면 이거는 우리가 대부분 표절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경험으로 증명 가능한 사회적 사실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자세히 들어가면 직관적이지 않게 자세히 들어가면 하지만해서 보세요. 직관적이지 않게 자세히 들어가면 P랑 P-가 같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A어의 윤리학의 견해를 고수하려면 이러니까 힘들다. 그러므로 A학의 윤리학은 틀렸어 하면 편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논리학자 입장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야, 논리학적으로 네 말이 문제가 있거든? 근데 네 말이 맞게 하려면 그럼 뭐라 그럴까? 이 논리학적 문제를 해결해. 그죠? 뭐라 하는지 보세요. 도덕 문장인 P를 포함하는 전권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해. 그러니까 이렇게 P이면 P다 해서 그러니까 P랑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잖아. 직관적으로. 그치?
근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내려갔을 때 뭐라 하는 거예요? 야, 만약에 도덕 문장이 이 안에 있다. 하나라도 이 도덕 문장에 쓰였다. 그러면 그냥 타당성 자체가 없어. 이 얘기죠. 전권 긍정식이 사실 되게 넓은 범위잖아. 맘대로 문장을 짤 수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이 전권 긍정식의 부분 중 하나가 P가 들어갔어. 감정의 P가. 그러면 아유 얘는 빼. 야 전권 긍정식에 감정 P 넣지 마. 얘 뺄 거야. 얘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해도 되고. 그쵸? 그럼 이거는 이제 전권 긍정식에 P가 들어오면 뭐하단. 이건 타당하지 않아. 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전권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 애초에 이제 전제를 깔자. 논리학에서 제기한 문제 뭐? 이거 다른데 어떻게 해? 그거 있잖아. 여기 주관 들어간 걔는 이렇게 전권 긍정식으로 쓰면 안 되는 애야. 이렇게 한다고요. 결국은 같은 말 아니에요? 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을 하고 싶잖니. 근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A어가 자기 견해를 바꾸지 않아. A어 네 말이 맞게 하고 싶어 여전히. 그러니까 P는 그냥 감정을 나타낸 게 맞고 네 말이 맞게 하고 싶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P랑 관련해서는 전권긍정식 못 쓴다. 전권긍정식 자체가 P를 넣는 순간 틀렸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전권긍정식에 P를 포함할 수 없다. 전권긍정식 안에 P가 들어가? 야 그러면 그런 문장은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전권긍정식이 있을 때 그 안에 P 있으면 야 이건 안 돼. 이렇게 배제하거나 타당성을 배제하거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됐어요? 결국 둘 다 무슨 얘기예요? 네 견해 하고 싶으면 논리학에서 전권긍정식에 P 쓰지 마. 이 얘기죠. 네 견해 맞고 싶으면 이렇게 해. 근데 사실 이러면 논리적인 해결은 안 된 거 아니니? A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결함은 해결이 안 된 거잖아 사실은. 그쵸? 그래서 비판을 했는데 정확히 충돌되는 지점 보셨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보통 여기를 많이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하냐면 니 틀렸어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너 맞고 싶으면 이렇게 해 라고 생각 확 바꿔버리니까 힘들죠. 그럼 선생님 거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생각은 뭐예요? 일단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거 지우고 제가 지금 한 생각이 뭐였는지. 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니? 근데 네 입장을 고수하고 싶니? 그럼 넌 뭘 해야 되니? 이때 읽으면서 무의식 중에 스친 생각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장점에 대해 행크스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이제 화제 바뀌었죠? 행크스가 뭐라 하는지. 쟁점이 뭔데 일단. 논리적으로 안 되는데 어쩌냐. 그래서 P를 빼버릴 거냐? 얘 탈락. 빼버릴 거냐? 어쩌냐? 이거죠. 이 싸움에 대해서 자 볼게요. 행크스. 표절은 나빠. 이거 P죠 P 지금.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이죠. 그쵸? 이게 나쁘다라는 속성 부여죠. 근데 화자가 문장을 진술하면 그 화자의 문장 진술, 화자가 문장을 말하는 거 이런 건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장의 내용이죠. 그 내용이면 그 문장의 내용이겠지. 그 문장의 내용과 화자가 말하는 게 무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문장은 지가 혼자 단독으로 진술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자 붙여 읽어요. 뭐이면 P이면 Q이다 안에 있을 때가 단독이 아닌 거죠. 어느 쪽으로 진술되든 판단적이래요.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아서 화자가 완전히 무관하지 않아서 판단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건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즉 지금처럼 속성 부여하는 문장, 저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애초에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속성을 부여하는 게 그 문장의 본질이고 역할이야. 그렇기 때문에 걔가 P로 쓰이든 P이면 Q이다로 쓰이든 어쨌든 얘는 그냥 속성만 부여했으면 판단적인 자기의 역할은 다 한 거야. 본질적으로. 그래서 도덕 문장을 비롯한 지금 저 도덕 문장 비롯해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어. 됐다. 모든 판단적 문장은 다 참이나 거짓을 따질 수 있어. 이 안에 뭐도 있어? 도덕 문장도 있어. 그러니까 걔도 뭐 할 수 있어? 참이나 거짓을 따질 수 있어. 대답. 행크스 A어에 대해 반박하는 거죠? 야 도덕 문장을 이렇게만 보는 거 좀 별론 것 같아.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나는 도덕 문장이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해. 왜? 나는 그 도덕 문장에 정서적 의미가 아니야. 다른 의미를 줄 거야. 무슨 의미?
판단이라는 의미. 판단이라는 의미가 뭔데? 속성을 부여하는 거. 그래서 나쁘다라는 속성을 부여해 놓고 진짜 나쁜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왜? 말했잖아. 화자가 문장을 말할 땐 자기가 완전히 무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므로 다시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랑 내용 차이가 없다. 지금 문제에 뭘 바꿨어요? 성격을 바꿔버렸죠? 이게 지금 한 놈은 주관이고 한 놈은 그렇지 않아서 같은 말이 아니라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 같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준 거예요? 이 P의 성격을 바꿔버린 거죠. 내가 볼 때는 그 P라는 도덕 문장이 참거짓도 같고 판단적이며 판단적인 문장끼리는 성격이 사실은 같은 거야. P랑 P-가 아니고 P는 P야. 다시 이렇게 방어를 해준 거죠.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타당하다가 뭐라고요? 정권 긍정식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요. P이면 Q이다, P다, Q다. 내려올 수 있고 실제로도 타당하다. 됐네요. 타당해 보이는 건 뭐? 직관적인 거. 실제로도 뭐? 이건 의미적으로도. 비판한 건 요 뒤였잖아. 실제로 타당하지 않다는 거. 근데 아니다. 실제로는 타당하다. 해서 이제 비판을 막았죠. 그래서 결론이요. 근데 이제 의문이 좀 들잖아. 아까 P면 Q이다에 포함된 P가 단독으로 진술된 P랑 다르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성격을 싹 바꿔버렸을 때 의문은 들잖아요. 진짜 그럼 아까는 왜 다르다 그런 거야? 우리가 아까도 했었잖아. 야, 이거 귤은 맛있다면 비싸다를 사회적 사실로 봐야 되나? 분명히 그 성격이 뭐가 다른데라는 의문은 사실 있었다고요. 그렇죠? 성격 바꿨지만 그래도 이 우리가 느꼈던 차이, 뭐가 다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네요. 답을 찾아보자. 그냥 P랑요. P-이면 Q이다 할 때 얘는 이렇게 조건문에 쓸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됐네요. 즉 P라는 문장이요. 조건문 안에 쓰이면 뭘 안 하는 거라고요? 화자가 부여하는 행위는 안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어렵죠? 왜냐면 속성을 부여한 문장이잖아. 근데 부여하는 행위를 안 한 거라고? 무슨 뜻이지? 좀 더? 그 문장은 원래 판단적인 본질을 갖고 있댔죠. 하지만 그것을 발현시키지 못한대요.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이 P-라는 애는 판단적 본질은 여전히 잃지 않는다. 정리. 머리 핑핑 돌지만 정리. 그러나 자 지금 뭐가 달라요? 판단적 본질은 있어. 걔는 여전히 있어. 근데 뭐만 안 한 거예요? 그 본질을 어떤 형태로 발현하는 것만 안 한 거예요. 충돌하는지는 정확히 보세요. 있는 애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걔를 어떤 형태로 보여주진 않았다고요. 뭘 했기 때문에? 화자가 부여하는 행위는 안 했으니까. 판단적 본질이라는 건 다시 그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은 있어요. 부여된 내용은 있어. 속성을 부여하는 문장이고 본질적으로 속성이 부여되긴 해. 근데 그걸 부여하는 행위를 누가? 화자가 한 건 아니야. 그래서 화자가 그 본질을 발현시키지는 않았어. 됐어요? 그러나 끼고 뭐가 다른지 잠깐 생각했을 때 이 말이 계속 판단적 본질, 속성 부여 계속 돌고 돌거든요. 그 지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를 끼고 앞뒤에 뭐가 다른지 생각했을 때. 됐죠? 그러니까 결국 행크스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일단 난 판단적 속성을 부여할 거고, 두 번째, 네가 아까 얘네 두 개가 뭔가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었니? 그 불편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냐면 위에 있는 P- 그리고 아래에 있는 P가 얘는 화자가 부여하는 행위는 안 했어. 근데 부여는 되어 있어. 본질로서. 얘는 부여도 했고 그게 발현도 됐어. 이렇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무슨 뜻이지 생각해보면 이해는 되는 게 귤이 맛있어! 이렇게 말할 땐 내가 진짜 귤을 한 입 먹고 진짜 맛있다. 이렇게 속성을 부여한 거잖아요. 행동을 한 거잖아. 근데 귤이 맛있다면 비싸.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귤이 맛있다가 굳이 화자가 지금 먹고 와 정말 맛있다라는 감정을 터뜨리는 그런 내용은 아니어도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귤은 맛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귤이 맛이 없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귤이 맛이 없을 때는 그때밖에 없어요. 양치하고 먹을 때. 아, 그때 진짜 맛없죠. 근데 귤은 맛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굳이 나의 감탄이 아니라 어떤 사실 혹은 아니면 여기서 봤을 때 내가 굳이 그 판단을 하지 않아도 맛있다라는 속성이 들어있기는 한 그런 문장의 상태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 정리됐나요? 네, 문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해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면 좋냐면 낙을 내가 뭐를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낙을 읽은 거 이거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보자. 자,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 글에서 뭔가 공부를 하고 매끈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무의식. 뭐냐면 여기에요. 봐봐. 일문단에서 비판을 했잖아. 비판을 할 때 항상 뭘 비판하지? 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상대의 주장을 비판할 땐 상대의 주장에서 네 전제가 틀려, 근거가 틀려. 혹은 네가 하고 있는 말이 전제에서 결론을 뒷받침하지 못해. 그러니까 네 전제는 맞는데 그 말이랑 결론이 딱 연결은 안 되더라. 이런 방식의 오답을 자주 짜거든요. 비판하는 글도 이렇게 자주 짠다고 얘기를 했죠. 저 지금 너무 처음 하는 얘기처럼 했네. 어디서 했어요? 1월 넷째 주, 1월 다섯째 주, 3월 둘째 주. 계속 배웠어요. 그날도 했잖아. 5월 첫째 주. 4번이나 배웠어. 그래서 사실은 이 비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쭉 읽어가면서 뭔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얘네가 정권긍정주의에서 뭘 부정하지? 전제 두 개가 같은 내용이 아니라서 정권긍정식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구나. 이게 근거예요. P랑 P-가 같지 않다. 그래서 정권긍정식이 망했다. 이게 주장이고요. 근데 이걸 이제 비판한 논리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이게 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을 고수하려면 나왔을 때 비판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해줬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했지 하고 보면 결국 피 빼란 얘기잖아요. 피 넣고 정권긍정식 하지 마라. 안 된다. 피가 문제고 피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너는 못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죠? 피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정권긍정식 못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피를 그냥 도덕적 문장, 이렇게 참것이 따질 수 없는 도덕적 문장으로 도는 순간 논리적으로는 망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안 나와요. 다만 우리는 이걸 보고 그러네. 비판한 전제 그대로 P랑 P-가 다르다면 P를 빼는 거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구나. 이렇게 읽었다가 그 뒤에 이제 행크스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나는 P를 그 성질 말고 다른 성질로 설명을 해볼게. 다른 성질, 속성을 부여한다라는 다른 성질로 설명을 해볼게. 그러면 P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니?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거죠. 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되게 많은 글 속에서 대체 진짜 문제가 된 게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고 말을 하는 건지 이 흐름을 잡고 있죠. 맨날 문제 해결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요. 읽다 보니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글이 이렇게 쓰여졌구나.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1. 문제점을 비판, 지적했죠. 네가 가지고 있는 전제, P가 도덕문장이라는 이 전제로는 논리가 안 돼라고 깐 거예요. 지금 전제가 잘못됐다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A어가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정권긍정으로 P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의 속성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나는 문제인 거죠. A한테는. 그러니까 행크스는 뭐 해버린 거예요? P의 속성 바꾸지 뭐. 그래서 P의 속성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 문제를 논리학적으로 해결을 본 거죠. 되었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해결책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의 해결 혹은 비판의 방법, 여기를 초점을 맞춰서 읽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글이 조금 더 싹싹, 약간 생선에 가시 바르듯이 싹싹싹 이렇게 뼈대 위주로 발라질 거예요. 그럼 선생님 문제 풀어야죠. 아니, 그거 얼마나 편해. 13번 봐봐.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A 행크스 얘기예요.
귤은 맛있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P'처럼 보였던 애가 그냥 사실은 판단적인 애고 속성 자체가 다 판단적인 애라 같은 애로 갈 거야 라는 게 이 글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행크스의 주제잖아요. 아니 행크스의 충돌 포인트가 거기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 표절은 나쁘다. 이번엔 P죠. 단독 진술이니까. 그랬을 때 참거짓일 수는 있는데 그때만 그런 건 아니죠. 왜요? 모든 문장은 참거짓으로 나눌 수 있는 모든 문장을 줬죠. 그래서 어떤 속성을 부여하는 형태, 그거 판단적인 문장 형태를 다 주고 그 안에 이 도덕 문장의 형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애만이 아니죠. 예.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그럼 이 뒤에 일부로 진술됐을 때 이게 P-였던 건데 그래도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거죠. 결국 P든 P-든 다 속성 부여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4번.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아이고, 얘들아, 화자의 판단이고, 화자가 어떤 그 내용과 유관하게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 속성을 부여하는데. 그래서 무관하지 않고. 선지 5번. 표절은 나빠. 화자가 표절의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 이게 포인트가 이거죠. 화자가 부여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본질이 속성이 부여됐다가 아니고, 화자가 부여했다. 어디예요? 화자가 부여하지 않았다. 화자가 부여하지 않았다. 일로 와봐. 어디예요? 조건문이죠. 예, 조건문에 있을 때는 부여하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있을 때 화자가 부여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럼 이거는 조건문에 있는 맥락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죠. 판단적 본질. 뭐 P든 P-는 다 똑같다잖아요. 결국 판단적으로는. 그래서 답이 5번이고 사실 선지 쭉 내리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거 계속 P랑 P-가 판단적인 의미에서 같다라는 부분을 그 주장 하나를 다 꿰고 있는 거구나. 그럼 이 주장을 왜 하나로 꿰서 물어보는데? 행크스 주장이 그거니까요. P랑 P-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네, 그렇게 핵심만 딱 잡아요. 그럼 문제가 확 풀려요. 여기 아직 안 했죠? 한번 해볼까? 행크스? 참 거짓이라는 속성을 지닌다며. 그래서 A어가 가진 문제를 좀 해결했잖아. 속성에 비추어서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그 다음? 선지 없네? 선생님은 현장에서 이거 4번인 줄 알고 이거 동그라미 쳐놨었는데 이제 보니까 선지 없네요? 깜짝아. 아무튼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정권 긍정식의 두 전제 두 개 뭐요? P 이명 Q이다랑 P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 얘네 저 P랑 P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다르다. A어는 뭐라 그래요? 자 A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P이면 Q이다. 그 다음 P이다. 네, Q이다. 직관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쵸? 직관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논리학자가 봤을 때 A어 말고 논리학자가 봤을 땐 의미가 다른데 어쩔 거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아마 A어의 입장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굳이 말을 찾아보자면 P는 감정이라면 저 비판에 대해 A어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위에 있던 P-는 좀 기술적 용법일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요.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일단 1. A어가 그걸 옳다 그를다를 고민을 했을까라는 의문은 들지만 왜냐면은 도덕적 문장 P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굳이 얘기하면 위에 거 조건문은 사실기술이라고 봤을지도 몰라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전 판단을 안 했고요. 그 뒤에 도덕 문장은 정권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적 합성을 갖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순간 A 1. A어에게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가 날아가요. 그 다음에 도덕 문장은 정권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된다고 갑자기 얘가 안 가지고 있던 성질을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저는 이때 당시에 그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이거 현장본이거든요.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A어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도덕 문장을 얘기할 거라면 일로 와봐요. 얘는 기술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경험을 토대로 어떤 참고지를 따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요 위에 P- 이걸 사실이라고 말하면 진리적 합성 갖고 도덕 문장이 아니라고 말했어야 되거든요. 그쵸? 사실이라고 만약 봐줄 거면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이라면
진리적 합성 참거짓은 따질 수 있어요. 경험해서. 그죠? 하지만 이게 도덕 문장은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도덕 문장이 정권경정식이 전제로 사용된다고 이런 성질을 가질 리도 없지만 이 전제 중 어디에 대해 말하는 걸까? 밑에 P에 대해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위에 P가 도덕 문장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 말이 안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이 뒤에 말을 보면서 얘는 진리적 합성에 대한 부정을 일단 해야지 이렇게 지웠어요. 말이 좀 꼬였는데 다시요. 일단 1. A어는 도덕 문장에 대해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틀려요. 2. 그래도 도덕 문장이 정권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이런 형태가 가능하기는 해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밑에 게 도덕 문장이기 때문에 얘로 그냥 탈락이에요. 하지만 이 위에 게 A어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면 사실기술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도덕 문장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대신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말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시하는 게 항상 교무실에서 녹화를 하니까 이렇게 종이 칩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요. P는 이렇게 탈락하면 되는데 도덕 문장이라면 진리적 합성이 없어 하고 탈락하면 되고요. 만약에 위의 문장이라고 봤을 때 이제 A열은 아마도 기술적 용법으로 쓴 문장이라고 얘기할 확률이 높아서 도덕 문장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다르다라고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확답을 하긴 조금 어려워요, 현장에서는. 그 다음, 그러니까 뒤가 확실히 틀려서 지우는데 저 A어가 다르다고 했을까? 확답을 하긴 좀 어려워요. 왜요? A어가 비판한 게 아니잖아요. 논리학을 가져와서 비판한 건 A어가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그 비판론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그 A어가 무슨 입장을 취했을지는. 그다음 뭐 행크스. 옳지 않다. 같다 그러죠. 왜?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되든 그냥 단독으로 사용되든 내용 차이 없는 판단적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뭘 물어본 거예요? 결국 A어와 행크스의 쟁점이 어디냐? 진리적 합성이 없다? 있다. 그래서 다른 말이다? 아니다. 같은 말이다. 요거 가지고 빼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답 4번이죠. 그리고 얘를 보면서 아시면 돼요. 선생님이 했던 얘기 그대로네. 비판하면 충돌. 비판하면 충돌. 충돌하는 지점이 어딘지만 정확히 잡으면 문제 쉽게 풀린다. 그 다음에 보통 15번 많이 틀렸어요. 그게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선지 1번이 안 읽혀서. 그죠? 그냥 보세요. A어의 윤리적 견해가 옳다면, 그러니까 비판한 사람들이 비판을 했지만 그냥 그 비판 모르겠고 A어 내 말이 옳아 이렇게 해야 되죠. 네 말이 옳아라고 한다면 즉 문장은 그냥 감정적인 거고 P는 주관을 진술한 거야. 그런 말들이 맞다면 정권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는 점에서 기억은 A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이 문장은 다 난관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A어의 윤리적 견해가 옳아. 그래서 P는 TF를 따질 수가 없고 주관이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정권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나요? 이렇다면 이렇다는 점에서인데 저게 옳으면 이게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여요? 1. A어의 윤리적 견해랑 관계없이 논리학자들은 정권긍정식은 직관적으로 타당하게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지문 잠깐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논리학에서 의문을 제기했잖아. 뭐라고?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그럴 때 두 전제가 참이면 Q는 반드시 참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이게 누구 생각? 논리학에서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이에요. 그쵸? 근데 그 중에 어떤 문장이 P, 감정 P일 때 A어의 주장 같은 P일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선지 1번을 시작했을 때 일단 A어의 윤리적 견해가 옳으면 정권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느냐? 아니 논리학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정권긍정식을 타당하게 봐. 원래 타당하게 봐. 그리고 그걸 A어의 윤리학의 견해에 대응을 해본 거잖아요. 뭔가 선우가 이상하죠. 이게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면 A어의 윤리학적 견해가 문제가 생긴다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가 좀 이상하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그래, 여기를 그냥 일단 넘어가 보자. 이럴 수 있죠. 왜냐면 어쨌든 A어의 윤리적 견해를 넣든 뭘 하든 직관적으로 얘는 타당해 보인단 말이에요. 얘다, 그럼 얘다. 그랬을 때 뭘 문제 삼은 거예요? A어야 네 말대로 하면 위에 P랑 아래 P가 성격이 좀 다르다. 밑에 P는 확실히 주관적인데 위에 P는 그거 잘 모르겠다. 그쵸? 이것 때문에 비판을 한 거잖아요. 기존의 논리학자들이. 이거 두 개 성격 다른데 어떻게 Q를 보장하냐라고. 그러면 기억이 A어에 대한 비판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직관적으로 타당해서가 아니고요. 뭐? P랑 P'가 다르다는 점에서. P가 이렇게 주관을 얘기해 버리는 순간 여기 P'의 조건문의 P'랑 감정을 얘기하는 P가 다른 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여기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좀 선지가 뜬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이게 옳으면 이게 타당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논리학자들은 이걸 타당하다고 생각해. 기억의 입장이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윤리학적 견해가 좀 거슬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옳아서 이게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좀 붕 떴고, 두 번째, 그래 이걸 그냥 넘어가 보자. 옳아. 그래도 일단 정권긍정식이 타당하니까 그래 이게 맞다고 쳐보자 하고 뒤를 읽었는데 기억의 A어에 대한 비판이 되는 이유, 이러이러한 점에서 비판을 했대. 무슨 소리야. 직관적으로는 타당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를 비판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판의 맥락도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웠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라고요? 비판할 때 항상 전제가 틀린지 저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말하는지 어디를 비판하고 있는지 보라니까요.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이요. 기억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오! 이럴 수가 있다고?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이 타당해? 그렇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이거 된 거예요.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 누구 생각? A어 생각. A어 생각은 정권 긍정식을 타당하게 할 수 없어. 왜? 해결책이 뭐예요? A어 네 말 맞추고 싶으면 그냥 P 빼. 이게 해결책이었잖아요. 그러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이 A어의 견해는 수용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정권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오케이. 3, 4, 5는 다 같은 말인데 봐봐. 똑같아요. 정권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P면 Q이다, P다 모두에 나타난 문장 P, P 이 둘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아서 정권 긍정식에 문제가 생겼다. 이게 기억이 까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타당하려면 P, P 같아야지. 사실 이 말이랑 이 말이랑 결국 같아요. 왜? PP 같아야 되는데 감정을 나타내면 P'가 돼서 달라. 이 말이라서. 그럼 4번도 같은 말이다. 기억은 도덕 문장뿐만 아니라 개인적 선호. 이게 뭐예요? 선호, 내가 좋아해, 뭐? 주관을 나타내는 문장. P'의 성격을 가진 거, 그러니까 P의 성격을 가진 거잖아요. 저도 P 하니까 헷갈리네. 감정 문장을 가진 거잖아요. 감정의 문장. 감정의 문장을 가진 얘가 문제인 거잖아, 지금. 그래서 그 똑같은 문제는 제기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모든 문장을, 도덕적 문장을 판단적이다. 이거 뭐예요? 저 P랑 P'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한 거죠. 하나는 조건이고 하나는 감정일 때 그게 좀 달라가 아니라 야 그거 같은 거야. 그 이론에 따르면 애당초 발생하지 않죠. 같으니까. 됐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5개 쭉 보면서 마무리할 때 이런 생각 들면 좋아요. 2, 3, 4, 5가 다 같은 얘기죠. 결국. P랑 P- 있을 때 이게 조건문 P'이에요. P, 이 감정문이고. 이게 다른 게 문제여서 다른 게 문제니까 이거를 빼. 이거를 문제가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 결국 기억이 지적한 부분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다. 그럼 이선지가 다 이걸 묻는 건가? 그래서 얘는 P랑 P가 같다고 했으니까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하는 건가? 하고 1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A어의 윤리학적 견해 P랑 P'가 달라지잖아. 그게 옳으면 정권 긍정식은 직관적으로는 좀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A어는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P랑 P'는 다르다. 여기서도 이 결론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도출하면 사실 2, 3, 4, 5 다 같은 말이에요. 네. 확답을 문제를 풀면서 찾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풀면서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잘 답을 맞추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선지 5개를 다 보고 나서요. 확답이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처럼. 그러면 너는 오늘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거예요. 해설서 안 봐도 해설이 되는 때가 와요. 선지 안에서. 그거는 좀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네요. 한 4개월 후 수능 날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16번. 16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정석풀이 먼저? 야매풀이 먼저? 선생님 정석풀이 먼저 해주세요. 네, 이거는 공개 강의니까 정석풀이 먼저 해볼게요. 저를 지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자,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라는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그러면 님 자선은 옳다, 자선에 대한 찬성이 뭐라고? 도덕 문장을 포함해 준 거라고. 이거 도덕 문장이래요. 그리고 이러한 전체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뭔 말이야? 다시 붙여 읽으세요. 찬성이 태도고 반대가 태도잖아요. 그럼 이게 태도잖아요.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했다는 거죠. 물어볼게요. 여기서 태도를 표현한 문장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서는 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태도 표현한 문장이 몇 개예요? 1. 자선은 옳다. 2. 봉사는 옳다. 3.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옳다. 3개네요. 그쵸? 왜냐면 태도에 대한 어쨌든 얘도 태도를 표현한 거잖아요. 됐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1, 2, 3 다 태도 표현 문장이에요. 이런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거짓이 없다. 주관, 참거짓이 없음. 이거 누구예요? A어인데? A어 같아요, 이거. 그래서 가볼게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대해 반대하는 건 비일관적이다. P면 Q이다. P다. 그럼 Q다. 이거죠, 지금? P면 Q이다. P다. 그러면 Q다. 이게 얘에 반대하는 건 비일관적이야. 얘 찬성했고 얘 찬성했으면 얘도 찬성해줘. 뭐예요? 전권 긍정식에 대해 설득하는 거죠. 야, P가 참거짓 못 나누고 뭘 표현해? 태도, 주관을 표현해. 점점 이쪽이지 않아요? A어처럼 주관 표현하고 야 태도 표현해. 근데 그래도 있잖아. 그렇게 해도 전권 긍정식 문제없이 성립해. 그래? 이렇게 반대하는 거 오히려 비일관적이야. 그래서 이거 P면 Q이다, P다, 따라서 Q다. 타당하다는 건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있죠. 전권긍정규칙 니네가 타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이거 다 태도야. 그러면 자선이 옳고 봉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선이 옳으면 봉사는 옳아. 그래서 자선이 옳아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봉사는 옳지 않아라고 말하진 않아요. 봉사도 옳아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네? 그럼 이건 전권긍정식에 대한 어떤 방어죠. 그래서 이걸 풀고 이게 A어가 아마도 아까 문제 있죠. 야, 너 P 문제 해결해봐! 해결 못해! 했을 때 아니야. P랑 Q로 전권긍정규칙 내 의견 안에서도 할 수 있어. A어가 말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A어 이후의 학자가 A어를 좀 보완하면서 한 말일 수도 있고 누가 했을지 모르지만 안 나왔으니까. 적어도 지금은 A어랑 괴가 같은 얘기인 건 눈치를 채야 돼요. 그죠? 왜? 참거짓이 없고 주관적인 태도에 대한 얘기니까. 도덕 문장은 태도다, 주관이다. 그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선지를 좀 갔을 때 1번. 도덕 문장 태도나 감정이야. 야, 이거 태도면 여기서 주관. 감정이면 얘도 주관. 이거 여기 주관. 그런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얘죠? 태도에 대한 태도. 조건문도 태도라며. 그럼 주관을 표현한다. 태도를 표현한다. 포기의 주장이랑 같은 말 하는 거잖아. 도덕 문장은 단독으로 쓰든 아니면 그 조건문으로 쓰든 걔들은 어차피 다 태도를 나타내니까 다 똑같은 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와우. 이 문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P 빼서 해결해 라고 한 사람들한테 아니야. P 그대로 써도 돼. 어차피 다 태도거든. 이렇게 방어를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선지 2번이요.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 그러면 논증의 타당성이 P면 Q이다 참, P이다 참.
Q이다 참, 참이다 거짓이다를 따지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주장은 지금 태도 사이의 관계로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 보기가 뭐라 그랬어요? 참 거짓 없이 그냥 야, 이거 오라. 그럼 쟤도 오라. 그럼 저것도 오라. 이렇게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얘랑은 상충하죠. 아, 지금 참 거짓이 없다는 애랑 참 거짓이 있다는 애인데 예, 완전히 상충하죠. 그러면요. 뭐 답은 이미 1번 나왔지만 그래도요. 나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 아, 이거 전통적 윤리학 할 때도 봤죠? 이러한 주장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 여기 충돌하잖아. 객관 주관. 대놓고 충돌하죠? 할 말이 없네. 선지 4번.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 선호는 뭐예요? 주관, 감정, 태도. 자선은 옳다라는 화자의 찬성을 표현해. 이거 뭐라 그랬어? 방금 보기에서? 주관, 감정, 태도, 주관. 그럼 상충하지 않죠. 선지 5번이요. 도둑질은 나쁘다. 정서를 표출함으로 진리적 합성이 없다는 주장. A여 주장이죠. 정서 표출하면 진리적 합성 없어. 지금 이 위에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거짓일 수 없어. 왜? 태도를 나타내는 건 그냥 오라. 그럼 오라. 옳은 건 할 거야. 오라. 이렇게. 미안. 할 거야까지 가지 마세요. 오라. 이렇게 가는 태도 표현이잖아요. 참거짓일 수 없어. 그래서 관계를 통해 나타내. 그래서 두 개 같은 얘기죠. 참거짓일 수 없다. 진리적 합성이 없다. 두 개 같은 말이잖아요. 상충하지 않죠.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풀면 풀려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이 글을 끝냈었나? 이제 17번 풀면서 약간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살짝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풀고 나서 이제 앞에 아까 여기 진술 3에 A어가 과연 이 두전제에 나오는 공통된 두 문장을 내용이 같다 그랬을까 다르다 그랬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단 4번이 틀린 거는 확실히 알고 넘어왔는데 이제 풀고 시간도 남고 해가지고 잠깐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보기 같은 입장이라면 A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방금 봤던 보기 같은 입장이라면 어차피 다 주관을 나타내는 건데 뭘 상충해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르지 않다고 말했을 수도 있어서 저 옳다는 끝까지 저는 판단을 안 했어요. 그냥 여기서 지웠어요. 오케이? 네, 이런 생각까지 해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되셨나요? 오늘 익혀야 되는 것들 뭐뭐 있었어요? 봐. 비판에 뭐가 충돌하는지 잡아. 그 다음 이거 근거로 이렇게 주장해. 근데 난 아니라고 주장할 거야. 그러면 1이거나 2여야 하는 거 반대하려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다. 그리고로 연결해서 부정해야 되죠. 그거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이요. 이 오해가 일어나는 용법 2개 설명할 때 한쪽 탈락시키고 한쪽은 맞다 그랬잖아요. 오해를 여기다 이어 붙여서 붙여읽기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낙을 갔을 때 이 논리학을 비판하죠. 비판할 때 또 역시 어디가 충돌하지? 야, 너 P 그렇게 함부로 같다고 쓰면 안 돼. P랑 P 사실은 달라 하고 비판한 거죠. 왜? 논리학을 넣어보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나중에 누가 저 누구야? 행크스가 야 아니야 이거 같다고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요거 할 때도 뭘 비판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지? 이 생각을 해주면 좀 수월했을 거라요.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지문으로 갈게요. 초반이라 좀 어려운 거 위주로 올릴 거라서 현대문학, 현대시 어려웠죠. 그거 이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